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거가 딱 1년 남았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 정확하게 365일 뒤인 2024년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 그 명운을 좌우하게 될, 정말 그 어느 때 총선보다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총선거 1년 앞두고 전망 기사들을 다 실었더라고요.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지난번 총선 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건데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정권 견제냐, 국회 슈퍼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2년, 내년 4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 2년에서 딱 한 달 남겨놓고 총선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 차 기간으로는 2년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걱정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비토크라시다. 비토. 내친다. 거부한다. 너 싫어. 혐오. 원래는 데모크라시인데 그 말을 이제 비틀어가지고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비토크라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양곡관리법 냈는데 거부. 앞으로 간호사법 거부. 그 다음에 방송법 거부. 특히 이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상임위원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래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한 대립,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던데요.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가 입법부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115석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한 대립인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이재명과 윤석열 정부, 이런 식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 심판이냐, 사법 리스크를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냐, 아니면 내년 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 이번에 부산 엑스포 행사에 대통령도 가고 국무위원들도 가고 총리도 가고 그 다음에 17개 광역단체장들도 다 모였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 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제주도 좋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 온 정치권 함께 한 목소리로 부산 엑스포 이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여기에서 친일 프레임을 탁 끌어내는 겁니다. 일식집에서 소주 한잔 먹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프레임을 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희망의 등불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행태를 희망의 등불로 보고 있답니다. 거꾸로 완전히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야당이 워낙 사법 리스크에다가 야당 의원들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스캔들이 나오니까 참 야당복이 있다. 야당이 제대로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게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이상민 의원은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도 여당 복이다, 대통령 복이다, 이런 말, 그걸 못난이 경쟁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제 이렇게 구도가 짜여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32%,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3%, 뭐 똑같죠. 그 다음에 무당층이 28%. 야, 이거 다 오차범위 이내니까요. 그냥 3대 3대 3. 국민의 3, 민주당 3, 무당층 3.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당시에 무당층이 18%였습니다. 근데 28%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 아유 나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하기 좋은 말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뭐 그 근로시간 유연화해서 69시간제 또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개딸들의 극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다 또 중도층으로 하여금 등 돌리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도 등을 돌렸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등을 돌렸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쯤 되는 무당층, 중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제3지대 정당이 나오면 이제 그 중도층 사람 유권자들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중도층이 더 어떤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형태로 조직화되고 정당화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정반대로 중도층이 나왔다가 중도층을 이끌고 가는 기수, 전국적 유망주, 전국적 인물이 없으면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중도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중도층의 그 인물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그 제3지대 정당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죠.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금태섭 민주당 출신이죠. 전 무소속 국회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름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선호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이제 현상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국민 대다수는 아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48%. 좀 더 객관적으로 정말 싸늘하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많이 불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많이 불리합니다. 내년 총선 성격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서는 뭐 정부 견제냐 야당 견제냐 이러고 있지만 그걸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당 지지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3대 3으로 비슷한데 내년 총선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입니다.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건 36%.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50%. 1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무당층,
중도층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 정부 견제가 57로 올라가고 정부 지원은 31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26%포인트 촥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선거 전문가들은 1년을 남겨놓고 하는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뒀을 때도 그때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크게 앞섰습니다. 그때 한 13, 4%포인트 앞섰는데 결국 총선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총선이 어땠는가에 관한 분석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 2020년을 빼고는 다 여당이 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만 총선에서 이겼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여당이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나라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잖아도 집권 초기 2년 동안 일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그런 승리를 가지게 되면 사실상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효과를 빚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끝까지 의회 권력이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요. 역대급으로 이 젊은이들도 지금 무당층이 많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판단을 하는 그 세대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기본 시리즈로 달콤한 이야기를 쏟아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20대, 30대 남성 여성들 한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그 지지를 보냈었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스타일이 자기하고 맞는지, 자기에게 진짜 실용적인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우 촘촘하게 따질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당정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거의 없이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뭐 반복적으로 여러분하고 이런 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봄에 50%를 넘게 되면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내년 총선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면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를 넘지 못하고 30% 초반 지금처럼 돼 있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힘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네 저러네 해도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지금 뭐 계속 이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치러야 될 재판. 이대로 이재명을 대표로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